재미있는 문학 이야기로 너와 나 우리와 세계를 잇는 곰곰나루. 오늘은 단편소설 3S로 창작하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. 단편소설을 쓸 때 3S 창작법을 적용하면 매우 유리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렸습니다. 스토리를 하나의 시츄에이션으로 집약하면서 그때 작중 주요 사건을 일정한 스페이스에서 벌어지는 것으로 설정하고 그 중에서 가장 집중해야 할 대목을 마치 스테이지에서 조명받는 것처럼 인상 깊게 부각한다는 것. 이것이 바로 단편소설 창작에서의 3S 창작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 3S 창작법은 단편소설 창작의 확실한 공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. 문학작품을 창작하는데 수학 공식 같은 법칙은 없는 거니까요. 그러나 이미 발표된 좋은 작품들에서 이 작품은 어떻게 창작되었나 하는 방법론을 찾다 보니까 공통점이랄까 하는 것이 3S 창작법으로 정리되더라는 것입니다. 그러니 단편소설을 창작할 때 착상 단계에서부터 3S 창작법에 맞추면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.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편소설 중에 현진건의 1924년작 운수 좋은 날을 예로 들어볼까요? 운수 좋은 날은 김첨지라는 인력 거꾼이 평소와는 달리 손님을 자주 태운 운수 좋은 날 하루 동안의 일을 다루고 있지요. 집에는 오래도록 앓고 있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 병든 아내에게 약 한 첩도 못 쓸 정도로 가난하게 살고 있는 김첨지는 이 운수 좋은 날 모처럼 벌어들인 돈으로 선술집에 가서 술도 한 잔 건어하게 걸치고 통 크게 아내가 좋아하는 설렁탕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갑니다. 그런데 그 아내는 어떻게 됐나요? 운수 좋은 날이라 여긴 그날 아내는 전에 없이 설렁탕까지 사들고 들어온 남편을 맡기는커녕 이미 죽은 시신이 되어버렸지요. 그 옆에는 그 죽은 몸에 젖을 빨다 지친 아기가 기진해 누웠고요. 이 소설 운수 좋은 날은 극도로 악화된 환경에서 살아가는 인력 거꾼 김첨지의 운수 좋은 날 그 집약적인 하루가 바로 시츄에이션으로 집약돼 있지요. 그날 하루 김첨지는 거리, 선술집, 집 등의 스페이스를 이동하며 일상의 모습을 리얼하게 드러냅니다. 특히 집에 돌아와 죽은 아내에게 설렁탕을 먹이려다 울부짖는 극적인 장면으로 스테이지 효과를 내고 있지요. 이 효석의 1936년작 메밀꽃 필 무렵을 볼까요? 이 소설에는 시골 장터를 돌아다니며 물건을 파는 장사꾼들, 이른바 장돌뱅이들이 주요 인물로 등장하지요. 한장대에서 하루 장사를 마치고 주막에서 속을 채우다 서로 다툼질까지 한 허생원, 동희 등의 장돌뱅이들은 밤을 이용해 내일 장이 열리는 다음 장터까지 이동하고 있습니다. 그 과정에서 허생원은 습관처럼 옛날 성서방네 처녀와의 하룻밤 추억을 회상합니다. 동희 역시 호르머니와의 사연을 들려줍니다. 소설은 결국 물에 빠진 허생원을 동희가 구해주는 장면으로 두 사람이 부자지간이라는 사실을 암시하면서 마무리되지요. 이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은 옛 추억을 품고 사는 장돌뱅이 인물들이 장터를 이동하는 하룻밤을 시츄에이션으로 삼아 그 메밀꽃 흐드러지게 핀 밤길을 스페이스로 하고 부자 관계를 짐작하게 하는 극적 장면으로서 스테이지 효과를 내고 있는 작품입니다. 하근찬의 1957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당선 소설 순환 2대를 예로 들어볼까요? 이 소설은 전사한 줄 알았던 아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역으로 마중 나간 아버지가 그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어느 하루를 그려냅니다. 아버지는 일제강점기에 징용에 끌려가서는 폭발사고로 팔 하나를 잃은 처지인데요. 아들의 귀한 소식에 기쁜 마음으로 역으로 달려가 아들을 맞아보니 그 아들은 전쟁에서 다리 하나를 잃어버렸네요. 집으로 가자면 외나무 다리를 건너야 했지요. 어쩔 수 없이 팔 하나 없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사서 들고 있던 고등어를 아들에게 넘겨주고 아들을 업고 위태롭게 외나무 다리를 건너갑니다. 순환 2대는 이처럼 그 하루의 일에 아버지의 과거사며 아들이 부상당한 일까지 하나의 시츄에이션으로 집약된 소설인 것이지요. 그것이 두 부자가 떠나고 돌아온 고향 마을이라는 한정된 스페이스에서 펼쳐지고 있고요. 그 중에서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
아버지와 아들의 힘겹지만 도타운 전경에서 스테이지 효과를 내고 있는 소설입니다. 자, 이런 소설 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편 소설 중에 3S 창작법으로 창작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? 김승옥의 1964년작 무진기행은 어떨까요? 주인공이 무진이라는 특정 도시에 가 있는 한시적인 기간 동안으로 집약된 상황을 떠올리면 쉽게 3S 창작법이라는 창작 원리를 떠올릴 수 있지 않을까요? 황석영의 1973년작 삼포 가는 길은 어떤가요? 뜨내기 인생들이 삼포라는 낙원을 향해 가는 하루 동안 서로의 과거사를 털어놓으며 마음을 여는 과정, 이 또한 3S 창작법으로 이해할 수 있을 테지요. 임철우의 1984년작 아버지의 땅은 어떤가요? 군사 복무 중 기동훈련 중에 참호를 파다 발견한 누군가의 유해를 두고 그것이 좌익 활동을 하다 사라져간 아버지의 것일 수 있다는 짐작을 하게 되는 하루의 일. 이 역시 3S 창작법에서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요? 1924년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, 1936년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, 1957년 하근찬의 순환이대, 1964년 김승옥의 무진기행, 1973년 황석영의 삼포 가는 길, 1984년 임철우의 아버지의 땅. 20세기 각 연대를 대표하는 단편 소설들의 어떤 공통된 창작 원리가 있다면 그건 눈여겨보고 배우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요? 그 공통된 창작 원리가 바로 3S 창작법이라는 것. 이제부터 소설을 창작할 때 이 3S 창작법의 원리로 적용해 보라고 강력하게 권합니다.